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풍류야화입니다. 오늘 밤 초여름의 선선한 바람이 산자락을 스치는 시간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깊은 숲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호랑이와 며느리의 약속을 통해 잊혀진 옛 감정을 다시 느끼는 여정을 함께 떠나요. 강원도 깊은 산속 이름 모를 마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6월의 초여름, 숲은 지풀은 잎사귀로 뒤덮였고 계곡은 맑은 물줄기로 산비탈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돌담 사이로 작은 밭을 가꾸며 때로는 산에서 약초를 캐내 생계를 이어갔다. 그곳엔 오래된 초가집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 있었다. 지붕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엔 얇은 종이가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그 집에선 28세의 과부 수련과 그녀의 시어머니 옥분이 함께 살았다. 수련은 5해 전 사랑하던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댁에 남아 어린 동생 민수와 시어머니를 보살폈다. 그녀의 손은 약초 캐느라 거칠었고 발밑엔 늘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엔 가족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빛났다. 민수야, 오늘 캐온 약초로 차를 끓여줄게. 내 목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누나, 차 맛있게 해줘. 나도 약초 좀 따줄까? 그래, 우리 민수가 도우면 더 좋지. 근데 조심해서 놀아야 해. 수련은 동생의 순수한 에너지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깃들었다. 옥분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약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마을 장터에선 빚이 쌓였지만 수련은 이를 숨기고 묵묵히 일했다. 수련아, 또 밖에서 무슨 짓을 하다 왔느냐? 네 얼굴이 왜 저리 지쳤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약초를 캐느라 조금 힘들었을 뿐이에요. 네가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구나. 내가 젊었을 때도 이런 날이 있었는데. 옥분의 말엔 회한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수련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수련은 그 마음을 알기에 참았지만 마음속엔 묵직한 벽이 쌓여갔다. 어느 날 수련은 더 많은 약초를 구하려고 낯선 숲길로 들어섰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서졌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러다 갑자기 숲이 고요해지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 무언가 다르다. 덤불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황금빛 털과 강렬한 눈빛의 호랑이가 그녀 앞에 섰다. 수련은 숨을 멈췄다. 호랑이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인간, 내가 내 영역에 들어왔다. 하지만 내 손엔 선한 기운이 있다. 나를 돕겠다면 내 가족을 지켜주마. 맹세하겠느냐? 도움이라니, 제 가족이 위험하다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 이 숲에 와 나를 위한 제를 올려라. 그리고 내 존재를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면 내 집안은 평온할 것이다. 수련은 호랑이의 눈빛에서 위협과 동시에 묘한 신뢰를 느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녀를 밀어붙였고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수련의 가슴엔 알 수 없는 예감이 남았다. 그날 이후 수련은 매달 초여름에 밤에 숲으로 올라갔다. 손에 쥔 떡과 약초로 간단한 제를 올리며 호랑이의 존재를 숨겼다. 마을 사람들은 수련의 잦은 외출을 수상히 여겼다. 장터에선 빚이 늘어났지만 수련은 이를 감추고 침묵했다. 수련이 밤마다 어디 가는지 궁금하구나.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야? 혹시 산에 무당 굿이나 하는 게 아닐까? 얼굴이 점점 초췌해져. 수련은 소문을 들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호랑이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 옥분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다. 수련아, 밤마다 어디 가는 거냐? 네 눈밑이 검어져 가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 게냐? 아니에요, 어머니. 약초를 더 캐려다 보니. 내가 젊은 날 가족을 잃은 아픔을 너도 알잖아. 조심하거라. 옥분의 말은 경고였지만 그 안엔 수련을 잃을까봐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수련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호랑이와의 약속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지만 자신의 삶이 점점 올가매이는 듯했다. 수련, 내가 제를 올렸으니 약속을 지켰다. 이제 내 슬픔을 들어다오. 사냥꾼이 내 새끼를 빼앗아간 기억을. 그런 아픔이라니 제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이야기를 마을에 전하지 말고 제를 더 정성껏 올려라. 그래야 내 가족이 안전하다. 수련은 호랑이의 슬픈 눈빛을 보며
자신의 상실감과 겹쳐졌다. 남편을 잃은 날, 그녀도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었었다. 하지만 이 비밀이 들통나면 마을은 혼란에 빠질 터였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수련이 숲에 간다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가서 확인해야 해. 산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지. 마을 청년들이 수련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호랑이의 그림자를 보고 공포에 질려 마을로 달아났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수련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호랑이의 요구는 더 강해졌고 그녀의 선택은 좁아졌다. 어느 폭풍 우치는 밤, 초여름의 숲은 어둠에 잠겼다. 호랑이가 수련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련, 내가 약속을 지켰지만 마을은 나를 적으로 돌렸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숲에 머물러라. 내 고독을 덜어주어라. 안 돼요. 제 동생과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럼 내 가족은 내 분노를 견뎌야 한다. 결정하라. 수련은 무릎을 꿇었다. 민수의 웃는 얼굴, 옥분이 약을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날, 옥분이 건넨 따뜻한 국을 떠올렸다. 그 기억이 그녀를 붙잡았다. 수련아, 어디 있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간다. 멈춰요, 어머니. 호랑이를 해치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숲으로 몰려갔다. 호랑이는 포효하며 대치했고 수련은 두 존재 사이에 서서 애원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호랑이의 슬픔을 알게 된 그녀는 그의 고독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호랑이님, 저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알아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부디 화를 멈춰주세요. 내 진심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호랑이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천천히 숲속으로 물러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련을 배신자로 여겼다.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며칠 후 수련은 눈을 떴다. 옥분이 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호랑이를 믿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수련아, 내 마음이 우리를 지켰어. 이제 다 잊자. 옥분은 수련의 손을 따스히 감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수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련의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었다. 수련이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구나. 숲의 호랑이도 이제 평화로울 거야. 초여름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련은 숲에 올라 약초를 바쳤다.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호랑이님, 당신의 슬픔이 이제 가셨기를.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다. 약속과 이해가 서로를 구원하고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꿈속에서 만나요. 이야기 들려주는 풍류야와 다음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